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살롱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아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 먹는 재미가 맛있어요. 있고 택배로도 받으실 수 예, 있죠. 예, 근데 맞습니다.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또 커피가 맛있어서 예. 같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자 네이버에 스픽스 광화문살롱 치셔도 되고요. 스픽스 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이현주의 토크살롱이에요. 오늘 저희가 누굴 모셨냐면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주에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또 굉장히 오랜만에 사실 방류를 안 하길 기대를 했지만 역시 방류를 예상대로 방류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저희가 서균열 서울대학교 원자익공학과 명예교수님 네. 맞죠? 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모셨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또 뵙게 돼가지고.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워낙 영광입니다. 외모가 이렇게 개성이 있으셔가지고 아, 개성 있는 건 기억이- 맞죠? 네, 기억이 정말 한 번 보면 절대 잊을 수 없는. 맞아요. 내가 그 말 하려고 그 그랬는데 옛날에 슈토벤이라고요. 아 슈토벤 슈베르트하고 베토벤을 베토벤. 섞어가지고. 아 슈토벤 그게 별명이셨어요? 아, 네, 맞아요. 우와. 그때는 이제 머리가 진짜 까맸죠. 네. 사실 이제 교수님은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아니고 뭐 몇 년 전부터 많이 봤죠. 그렇죠. 그죠? 그럼요. 네. 사실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 극렬하게 반대를 하면 저희가 무슨 반핵론자인 줄 알아요. 그런데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네. 하지만 저도 뭐 반핵론자는 아니고 우리나라가 현재 이제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뭐 반핵을 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그리고 우리 산업 발전이라든가 또 국방의 필요에 의해서도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핵 발전을 좀 지속 가능하게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오히려 그렇게 걱정을 하기 때문에 더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도 똑같은 입장이시죠. 네, 그죠? 그래서 잔핵도 아니고 반핵 더욱이 아니고 아직은요. 네. 그래서 저는 안핵이다. 안전한 핵. 안전한 핵. 안전하게. 좋습니다. 네, 그런 안핵. 다음에 때가 되면 잔핵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아, 그래서 그렇죠. 이제 늘 저는 네. 안핵이다. 근데 이렇게 계속 가면 야 이거 나는 반핵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계속 가면 반핵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아, 네. 그 전에 우리가 어. 제대로 자리를 못하면. 잡아야 되겠죠. 근데 그렇죠. 지금 제대로 해야 됩니다. 네. 이걸 제대로 넘기지 않으면 정말 우리 이제 못 반핵할 쓰는 거예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희 이제 주변에 뭐 핵 원자핵공학과 나오신 네. 분들 많으시잖아요. 우리 그때 그렇죠. 같이 또 너무 지나치게 급진적으로 또 반핵하면 문제된다 이렇게 아닙니다. 그때 네네, 그죠? 맞아요. 그랬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또 막 이렇게 쌍수 들고 찬성하고 막 이러길래 저는 개인적으로 말다툼 되게 많이 해서 저한테 전화가 얼마나 오는지 제발 이제 그만 좀 해라 이러면서 너 왜 그러셨구나. 이러니? 그죠? 네. 교수님한테도 저도 그렇죠. 정말 이거는 중상모략 인신공격 뭐 고소고발까지 당하니까 이게 참 적반하장의 시대 그리고 그 무조 그러니까 kok학아세의 세상이 참 살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좀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정반합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면 넌 안 돼. 싸워야 돼. 그리고 무너뜨려야 되고 그냥 없애야 돼. 완전히 그냥 잠겨 버려야 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균형을 네. 못 잡고 있다. 맞아요. 세상이 정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정말 안타깝고 아니 회사도 잘 되려면 비용을 좀 써서 ESG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원자력을 가지고 발전을 제대로 하려면 안전에 돈을 충분히 쓰고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되는 맞아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가장 비용을 싸게 들게 하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후쿠시마 보세요. 돈 아끼려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때 맞습니다. 저도 설계를 할 때 참여를 했는데 여기는 방벽이 최소한 15m 돼야 돼. 맞습니다. 안 했거든요. 왜냐면 아까우니까. 아까우니까.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기껏해 7m, 80m도 안 되는 것. 그때 들었으면은
우리가 제가 이 자리에 아마 안 나왔을 아하. 겁니다. 예, 많은 분들이 생각이 놓치고 들어요. 있는데요. 네, 그 그겁니다. 도쿄전력에서 분명히 위험 경고가 갔었죠. 네. 그 15m 지키지 않으면 쓰나미에 대처할 수 없다. 네. 역사적 하지 기록이 않습니다. 있었거든요. 근데 무시한 거예요. 그렇군요. 설마 다시 오랴? 그게 그게 우리 잘못된 이제 거죠. 두 분은 뭐 네. 항상 이제 저희랑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이렇게 또 하시면서 네, 한 번씩 네. 코멘트도 하시고 같이 네. 공부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우리 또 소개를 또 좀 드리면요. 우리 여기 오늘따라 엄청 화사하게 화장하셨어요. 네, 똑같은 분 정춘생. 해주셨는데. 네, 예. 정춘생 우리 여성국장 출신이시고요. 지금 어디 또 지금 출마 준비하고 계시죠? 네네네. 네, 지금 떨리실 텐데. 네. 네. 지금 공관위 회의가 진행 중이라고 해서 굉장히 지금 떨린 입장에서 지금 네. 나와 있고요. 여성국장도 했지만 당에서 공보국장 그리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그래요. 여성가족 비서관까지 네. 그 최초의 여성으로서 조직국장 아, 했습니다. 맞아요. 네. 그때 제가 조직본부장이었죠. 맞습니다. 네. 그때 저랑 같이 여성인데 최초의 네. 그러니까 저도 여성인데 최초의 그러니까 조직본부장이 뭐냐면 금녀의 벽이었죠. 어, 거기가. 사무총장인데 조직 그때 당시엔 조직과 총무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조직 담당 사무총장 그러니까 조직본부장 그렇죠. 했고 네, 네. 그 밑에서 네. 이제 저랑 같이 둘이 같이 협력해서, 금녀의 네. 벽을 허물었습니다. 조직국장을 그때 하셨어요. 그래서 와, 대단하십니다. 이 여성 파워를 엄청 또 이제 또 남성들이 싫어할 수 있으니까 요 정도로. 네. 하여튼 지금 강서구청장 아, 네. 아까 전에 출사표를 들었습니다. 던지셨는데 네네. 지금 공간이 심사 중인가 봐요. 네. 네. 그래서 잘 되기를 바라고. 당연히 잘 되셔야죠. 네. 그냥 마음을 푹 놓고 있으면 다 끝날 때쯤에는 뭔가 좋은 네. 결과가 기대해 나와 있지 보겠습니다. 않을까. 네. 네. 여러분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제 앞쪽에서 보셔서 제 오른쪽은 우리 박유진 서울시의원님이십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박유진 서울시의원입니다. 네. 이분 처음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기업에서 또 이렇게 회사원 열심히 또 일하시고 예, 저 화이트 22년 칼라, 차 그죠? 예, 회사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분이 하셨죠? 네, 저는 이제 쭉 마케팅 했는데요. 그 위메프라는 회사 있죠. 아, 예, 네네. 위메프라는 이름을 제가 지었습니다. 오, 예, 창립 멤버고요. 대단하시네. 예. 아, 저 1년 전까지 위메프 실장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예. 네, 우리 또 정치권에서 맹활약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또 토론 해볼 텐데. 그러시죠, 뭐. 네네네. 일단은 뭐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 시작하기 전에 후쿠시마 그 해역, 후쿠시마 원전의 그 장면 한번 간단하게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네. 교수님 네. 혹시 설명 이게 필요하시죠? 사실 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 컴퓨터 그래픽스가 아니고요. 사실은 아 그 진짜요 이게? 당시 진짜도 아니고 이걸 이제 실제하고 소위 약간의 그 뭐죠? 아 오케이. 증강현실 기술인데 아, 네. 사고 난 증강- 다음에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또 경찰 조사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아. 고발 고소 아, 아, 아. 당해가지고요. 근데 그분 말씀 중에 제 전공이 이거 아니지 않느냐? 뭐 원자력 개통이다. 그거는 서울대학교에서 제가 가르친 거고 미국 웨스팅하우스 있을 때 이걸 바로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항상 데이터 없이 네. 하다가 그냥 고소고발. 저 장면이 뭐죠? 그거를 저기 이제 지진 지진이 났을 때 나고 당시에 그렇죠. 그 이제 상황 그대로 현실을 갖다 그대로 재현한 맞습니다. 그건 이제 거군요. 컴퓨터 코드 집어넣어가지고 입력 준비 중이거든요. 그건 이제 3차원으로 이제 구현하는 것이죠. 저렇게 이제 해일이 일어나고 맞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그렇죠. 일어나면서 그런 다음에 이제 저렇게 발전소를 우리 덮게 되는 왔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저기 이제 아까 살짝 지나가 버렸지만은 송전탑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 어떻게 되죠? 자, 원자로는 전기가. 꺼져 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은 밖에서 전기가 와야 되는데 그마저 끊어져 버렸어요. 이거 완전히 깜깜한 저기 세상이 내려가는 되버렸죠. 게 지금 녹고 있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이런 컨덴서가 됐건 복수기가 됐건 터빈 이런 데서 또 저기 열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게 다 끊어져 버리니까 이제 펌프가 서버린 거죠. 전기가 끊어졌으니까요. 이게 자, 시간대별로 쭉 맞습니다. 나오네요. 이렇게 저건 해가지고 뭐죠? 지금 이제 드디어 이 물이 끊어져 버렸어요. 아까 네. 전기가 끊어지니까 펌프가 전기에서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 전기가 끊어지니까 물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녹기 시작하는 거죠. 네. 자, 녹아요. 그런데
아주 냉각이 안 간단한데 되니까. 그렇죠. 네. 왜냐하면 식혀줘야 되거든요. 네, 일단 네. 원자로는 정지됐지만은 또 붕괴라는 게 그 나와가지고 빨간 게 이게 뭐죠? 뜨거워요. 저게 근데 이제 방사능이 내려나오고. 이게 방사성 물질이 녹아가지고 용암처럼 아. 이제 바닥에 쌓여가지고 저기 원자로 밑을 보면 이제 통째로 구멍이 나버렸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조금 표현이 저속합니다. 코끼리 대변처럼 이게 전부 다 쭉 퍼지게 되죠. 그리고 밑에 와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콘크리트 바닥인데 자 그럼 이 정도 되면은 온도가 4,000도예요. 4,000도면은 원자로 10cm 오시면 다 뚫려요. 1,500도면은요. 그다음 밑에 콘크리트도 그냥 바스라져 버려요. 1,200도면은요. 4,000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죠? 콘크리트까지. 자, 이런 상태에서 드디어 지하수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1, 2, 3호기 이야기고요. 네. 그다음에 저기를 볼까요? 두 번째 영상 해보실까요? 4호기는 조금 상황이 달랐습니다. 4호기는 다행스럽게도 이게 4호기 예, 영상이군요. 이거는 4호기 영상입니다. 4호기는 그 당시에 연료를 전부 다 빼놨어요. 그 이유는 사고를 예견해서 빼놓은 게 아니고요. 그 당시 그 이제 그 1년 반 만에 그 재장전이라는 게 있어요. 유지보수를 위해서 우리나라도 합니다. 네. 그 마치 그때에서 전부 다 빼놨는데 이게 옛날 설계가 돼가지고 또 저기 천장 한 3층 건물 높이에 연료 다발을 다 걷다 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지진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흔들흔들 하다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세계 초유의 사건, 원자로가 녹은 게 아니고 저장소가 녹아내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새로운 사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1, 2, 3, 4, 5 서로 다른 조건을 해가지고 보통 한 이 정도 지금 6시간 저게 동안 쏟아져 내린. 내린 거예요. 내려가지고 이제 수소가 수소는 어디서 나올까요? 이 온도가 올라가니까 물이 이제 끓다 말고 이제 증발하다 말고 이제 거의 플라스마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물이 뭐죠? 수소하고 산소란 말이죠. 네. 그 온도가 되면은 산소하고 물이 이제 분리하기 시작하죠. 전해된다고 하죠. 그러면 수소가 가볍잖아요. 막 올라가죠. 그리고 구석지만에 있으면 여기도 안 되겠네요. 구석지만에 있으면 이제 불이 나고 폭발한단 폭발하는군요. 말이죠. 수소가 맞아요. 올라가면서. 그래서 수소가 그래서 폭발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왜 네. 우리나라 원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위에 둥그렇게 둥글게 해서 돔처럼 모이지 해서 않게 해야 되는데 뭐 이거 보세요. 모이지 않게. 각졌잖아요. 각져요. 옛날 거랑.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녹은 부분들 그리고 이제 3번을 틀어주시면은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지하수와의 악연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여기까지는? 해서 용융이 됐는데 그렇죠. 흘러내린 저 방사성 물질이 어떻게 지하수하고 만나서 그렇죠. 그걸 이제 이것을 어떻게 모으는 맞아요. 이 지금 이제 뭐라고 그렇죠. 그러죠? 콘크리트 바닥에 이렇게 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포집돼 있어요. 모여 있는데 금이가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냉각수로 나중에 이제 냉각수 부었습니다. 네. 전기가 끊어졌지만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진 않죠. 네. 직원들 헬리콥터하고 자동 막 해가지고. 그렇죠 하고 그때 뭐 일단 저기 바닷물 그 붓고요. 소방차도 막 오고 맞아요. 그런데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해일 다 때문에 그렇죠. 완전히 물에 잠겼기 그분들은 때문에 엄청 피폭되셨겠네요. 맞았어요. 그래서 세상에. 사실 우리가 알지 네. 못하는 그런 사상자 또는 사망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공식적으로 집계가 되지 않아요. 단 한 사람 발전소장인데 그분은 사실은 지병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암으로 위암으로 기억하는데 근데 그 외에는 사망자가 없다고 하지만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체르노빌 좀 있었을 수도 있다. 물론 이거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상정을 할 수는 있죠. 그리고 그런 다 검사한 게 아니니까. 네,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는. 그게 예를 들어서 암이 생겼다 하더라도 이게 네. 그것 때문인지 어떻게 알아요? 인간관계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개는 그 외국인 그러니까 제3국에서 온 그 저기 국적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 경우는 일본에서 굳이 그렇게 그 저기 생기지 않았을 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것도 카더라라는 소식이지만 그래서 사망자가 0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만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죠. 자, 그럼 거기까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불자동차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물이 빠지길 기다린 다음에 불자동차가 물을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펌프를 돌려야 되죠. 그럼 전기 어디서 나올까요? 직원들의 그 자동차 전부 다 불러 모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수백 대는 되겠죠. 배터리 있잖아요. 거기서 직렬로 해가지고 펌프 돌려요. 그래서 돌렸습니다. 근데 그때는 너무 늦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 그 당시 6시간이면 다 녹습니다 했는데 웬 걸 무슨 저기 한국에서 소모라는 교수가 나와 녹는다? 아니다. 그럴 리가 없어. 일본
원자로가 녹을 리가 없어요. 아, 근데 그런 얘기 하신 분도 계세요? 네. 그래서 도쿄 전력이 음. 부인을 했죠. 음. 그때 다 녹아버린 거죠. 근데 그게 그때 물증이 녹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괴담이라고 막 네, 그랬겠네요. 괴담이라고 하고 저는 이제 그 당시에도 학과에서 저기 서균열 교수는 저기 한번 TV 나가더니 그냥 됐나 보다. 이거 아니야. 근데 저는 계산 결과가 있었거든 제 머리에. 그랬는데 그때도 이제 그 저기 오해를 받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학과에서도 저기 자중해라 기타 그런데 실제 녹았어요. 근데 그게 밝혀질 때까지 12년이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녹았다는 네, 게 그 들킬 사실- 때까지. 네. 근데 들킨 거는 5년 만에 들켰는데 그게 음. 물증이 나온 게 지난 3월이에요. 그때까지는 안 녹았다 했는데 로봇이 들어갔는데 한 1, 2분 있다가 망가져서 보니까 완전히 아수라장인 거 보셨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도쿄전력, 일본 정부 아니야. 그러니까 뭘까요? 그동안에 중요한 걸 다 놓쳐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막 지하수가 나오고 이제 세 번째 영상이 그 지하수 영상이거든요. 아, 세 그래서 번째 이제 영상. 그렇죠. 네.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표현이 맞죠. 그렇죠. 그 야산이 있는데 거기서 하루에 800톤 정도가 무조건 나와요. 그냥 지하수니까요. 네. 근데 그중에 400톤 절반 정도가 원전 바로 밑을 관통하는 것이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 보셨죠. 콘크리트가 녹고 굳고 금이 같잖아요. 균열이 같잖아요. 네. 제 이름처럼. 균열. 자, 그렇게 되면 제가 가지는 않았지만 균열이 같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흘러내리겠죠. 냉각 헬리콥터 붙죠. 배터리 연결해 펌프가 부어요. 그럼 이게 또 섞이게 됩니다. 저기 있는 것처럼요. 이게 섞여요. 아. 이게 참 그 불운한 것이죠. 어. 이게 섞인 다음에 그냥 나가요. 어디로 갈까요? 그 바다로. 근처에 아부쿠마 강 그리고 두 번째 태평양으로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부쿠마 강이란 데가 작년까지 어로 작업이 완전 중단됐다가 이번에 그 후쿠시마 방류 전에 마구 이제 그 어업 활동을 다시 네. 재개했는데 잡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오염됐다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태평양 말고요. 아부쿠마 강도 오염이 돼 있다. 아. 지하수도 오염이 돼 있다. 그게 계속 나가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400톤이 나갔었는데 그걸 이제 막은 게 2013년 3월이죠. 2년 있다가 막았는데 그때 저는 그래서 2013년에. 맞아요. 2년 지나버렸죠. 그동안은 그냥 나간 겁니다. 400톤 정도씩 많이 나갔죠. 네. 자, 그런데 그래서 그때 제가 드렸던 게 그러면은 체르노빌처럼 콘크리트를 막아야 돼 했는데 안 막았죠. 그 이유는 녹지 않았다고 장담을 했으니까 안 막았어요. 그런데 2년 있다가 그 지하수가 나간다는 걸 드디어 알아차린 것 저런 같아요. 식으로 이제 막고 맞아요. 맞습니다. 저렇게 그렇죠. 보관을 했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그때는 아. 너무 늦었던 거예요. 그럼 다 나가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드디어 이제 뽑기 시작해서 저걸 뽑아가지고 다시 냉각한 다음에 이걸 드럼통에다가 저장 그렇죠. 탱크에. 맞아요. 저장 탱크 모으기 시작한 게 2013년 5월 달부터입니다. 그 그래서 전까지 막 그냥 모여 난 있는 게 이제 저거군요. 맞아요.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만큼 저기 오염됐겠습니까? 그리고 저거 보세요. 지하수란 말이죠. 그리고 말씀드리겠지만은 저 지하수가 꽤 정말 순수할까요? 저 정도 지하수가 되면 그리고 콘크리트 잔해를 뚫고 오면은 이건 막 진흙탕에다가 모래에다가 자갈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다 섞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알프스라고 하는 정화기로 간다. 걸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세슘 수준 걸러야 되는데 저게 먼저 걸리지 않겠어요? 모래하고 진흙이 그러면은 흡착제가 망가지는 거죠. 그것도 모르고 막 돌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알프스를 돌렸다. 근데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불행한 사태가 됐는데 그래서 저걸 이제 다 저장 탱크에 모아놨는데 맞아요. 저게 너무나 늘어나니까 맞아요. 134만 톤. 이제 다 바다에 붓겠다 이래서 그러면은 그거는 저기 자국 내에서 해결해야죠. 왜냐하면 체르노빌도 자국 내에서 쓰리말 자국 내에서 다 했거든요. 버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왜 일본이 버려요? 그보다 더 4배나 더 많은데 왜 버려요? 그리고 왜 이게 우리나라가 4배가 더 동조를 많습니까? 네, 왜냐하면 4개가 망가졌잖아요. 4개니까. 체르노빌 하나, 쓰리마일도 하나, 그것도 그냥 원자로 멀쩡했고, 그러니까 체르노빌에 비하면 뭐 한 400분의 1도. 그러니까 저기 쓰리마일은 400분의 1밖에 안 됐던. 그런데 안 버렸는데 이제 오늘은 먼저 좀 질문을 그래서-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죠? 부분이 있는데 그냥 우리나라는 그냥 이거저거 보지도 않고 그냥 좋아. 그러면서도 또 지지도 아니고 동조도 아니라고 하니 저는 무지하게 혼동스러워요. 도대체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렇죠? 뭐 아니, 뭐 나중에 또 홍보 말씀하시죠. 영상까지 찍었는데 아, 무슨 그러게 지지가 말입니다. 아니에요. 그건 뭐 제가 그것도 볼 때는 아니라고 정말 하더라고요. 그냥 일종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쟁송을 많이 하면요. 그러게요. 공식적인 발언 항상 남겨놓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지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다. 맞아요. 이런 식의 그것을 공식적으로 정부 관계자가 얘기하는 것은 증거를 남겨놓기 위해서 나중에 문제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죠. 그런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네네. 재판은요 항상 정황 사실이 중요합니다. 정황. 그래서 추정하고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저런 그 홍보 영상 다 만든 걸로 추정했을 때 찬성하는 것으로 다 인식한다. 그리고 일본의 언론들도 그렇게 또 이해를 다 하고 일본 국민들도 그렇고 그죠? 그렇죠. 우리 국민들도 네. 그렇게 생각하고 다들 반대하고 또 반대하는 쪽을 핍박하잖아요. 막 괴담이라고. 만약에 정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찬성하는 게 아니라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왜 반대하는지 들어보고 그죠? 충분히 그 얘기를 숙지하고 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반대하면 막 괴담이라고 못하게 하니까 그것은 찬성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이제 야당의 반대나 국민의 우려를 괴담이다, 가짜 뉴스다, 거짓 선동이다 이 세 마디로 다 설명을 하면서 대응하는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국회 상임위가 열렸었어요. 농해수위. 그래서 야당 의원의 질의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는 답변을 보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민들의 피해 대책을 준비하고 있냐. 이 직접적인 피해가 어느 정도이고 직간접적인 피해는 어떤 규모라고 생각하냐니까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는 걸 확실하고 이제 간접적으로는 피해가 있을 수 있으나 그 규모는 알 수가 없다. 왜? 그건 개인의 소비 성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런 말을 너무나 당당하게 하는 걸 보면서 이 정권이 정말 그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돼 왔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의 정부라면 이 어민들, 수산업 관계자들의 피해 문제들을 명확하게 분석을 해놓고 김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광어 양식은 전복은 어떻게 될지 다 해놓고 피해 규모를 어떻게 될지 다 따져보고 대책을 다 마련해놔야 되는데 전혀 그런 준비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일본은 8천억 들여서 어민 지원하겠다 뭐 하는데 우리나라 오히려 홍보 영상만 찍고 10억을 들였다고 하는데 3,600만 원 영상을 만들고 10억의 홍보비를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며칠 만에 1,600만 뷰 나왔다 그러고 이거는 BTS 뭐 블랙핑크 임영웅에 달하는 그런 클릭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회 운영위를 열어서 이 홍보에 대해서 정말 이게 1,600만 뷰의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에서 진짜 클릭을 했고 1,600만 뷰. 그러니까 그 시청한 숫자가 시간이 어느 정도 되고 이거 해서 이게 조작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조작까지 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다. 네. 정말 일본 정부도 안 하는 걸 우리나라가 앞서서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아니 싶습니다. 그 조작이라고 뭐 조작이 당연히 조작이라 의심이 돼요. 왜냐하면 1,600만 뷰를 봤으면 우리나라 국민의 3분의 1이 봤다는 건데 교수님 보셨어요? 당연히 안 보죠. 아니 우리 가족 아무도 안 봤더라고. 우리 친척들도 주변에 그렇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제 주위 빼고는 다 그러니까 보신 혹시 모양입니다. 예, 제가 이제 전문가시니까. 예, 첫 직장이 광고회사였거든요. 네. 이게 다 이제 업계가 하고 있는 이게 소위 말하는 어둠의 경로들이 있죠. 아. 그런데 다른 걸 다 떠나서요. 예, 이런 거 이렇게 비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지금까지 만들어서 올려서 상영했던 다른 동영상들이 있거든요. 다른 동영상들이 보여줬던 클릭수와 조회수가 다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 영상만 너무 다 차이가 가장 단기간 내에 1,600만 뷰라는 거는 이건 뭐 누가 봐도 문제가 크지요. 예, 그런데 사실 지금 1,600만 뷰가 말이 되냐 이런 얘기는 그렇죠. 그야말로 아주 아주 작은 지역적인 이야기고요. 얘기죠. 지금 오늘 이 시간 113년 전 경술국칠 8월 29일 하필 오늘 이 시기에 28일이 예, 28일인가? 이 순간이 약간 하나의 영화 장면 같아요. 이렇게 일부러라도 설정해도 참 신기한 일일 텐데요. 한마디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이 마침내 태평양에 대해서 테러 국가로 선언한 날인 거죠. 예, 오염수 방류라는 것은. 테러 국가.
맞아. 아니 테러죠. 이게 테러죠. 예, 이게 그렇죠. 폭력적이잖아요. 일방적이고. 그 8월 24일 이제 공식적으로 그전에는 비공식적으로 알게 모르게 나간 거 그냥 네. 차치하고요. 공식 8월 24일 이전의 태평양하고 그 이후 태평양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 이유는 사실 태평양이라고 하면 이제 진주만 공격부터 해가지고 미국이 더럽힌 게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미국은 이제 드디어 속박해서 해방되는 벗어났네. 거예요. 일본이 이제 피해국이었는데 맞아요. 가해국이 됐으니까. 가해국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미국은 동조하고 동의하고 밀어주고 아예 이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8월 24일 위해서. 저 이 말씀 정말 너무 드리고 싶어요. 오염수 방류 바다에서 하는 것이 가장 비용이 사실 적게 드는 방식이니까 택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찬성하시는 분들의 논리가 뭐냐면 네. 정말 그 광대한 바다에 스포이드 먹방울인 거고 영향 없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가 맞다면 우리는 앞으로 전 세계 80억 인류 누구라도 바다에 비닐 포장지 버리는 거 욕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그 바다에 비닐봉다리 하나 들어간 곳이 대관절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스포이드보다 더한 거지 이거는. 그럼 진짜 여기가- 점도 아니야. 이렇게 무슨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렇게 비약과 형용모순의 논리를 찬성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서글픈 것이고요. 그리고 다 100번 양보해서 지금 보편적인 우리나라 주권자, 우리 국민분들의 마음이 이토록 참담하게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것은 그런 논란을 대한민국 정부가 도대체 누구를 대변하고 누구의 입장에서 서서 이 방향을 이끌어가고 있는지가 온 세계에 명백하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 그게 가장 참담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 언론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일본 언론이 그린피스가 그렇게 얘기하고 일본 언론도 한국이 그렇게 찬성하거나 지지하지 않았으면 그죠? 이렇게 못했을 것이다.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해양 바닷물을 먹는 게 아니고 해양 생물을 먹는 거 아닙니까? 그 해양 생물을 그 먹이사슬 우리가 생물 시간에 배웠듯이 그 먹이사슬 과정에서 사기 조이는 물고기들이 다 농축도가 그쵸. 굉장히 높아지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우려를 네.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은 저 물을 우리가 그대로 먹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 물을 마신다 이런 논란들도 되게 웃기는 건데 교수님 그러면 이게 축적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먹이 사슬에 의해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네, 아까 그 전에 그 박 의원님 말씀 중에요. 보세요, 잣대는 같아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어때요? 그냥 예를 들어서요, 우리 한강에 방류한다. 네. 그 스포이도 한 방울도 안 되죠. 이제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상관없단 말. 그런데도 어민분들 보세요, 해녀분들 보세요. 어구 단 한 점도 두고 오면 안 돼요. 장갑 뭐 하나 두고만 그대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죠. 그래서 해녀분들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8월 24일 전 바다 이후 바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방류의 지지 찬성 안 했다지만 일단 우리는 동조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 그래서 그분들 말씀이 맞아요. 여태까지 기후 이변 때문에 보세요. 미역, 다시마 거의 다 사라졌거든. 제주 연안에서요. 이제 이게 온단 말이죠. 물론 해류가 5년 있다 올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대형 선박 평형수라는 건요. 일본에서 제주, 강정항, 부산항, 진주항 1년 기록을 보면요. 거의 평면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게요. 후쿠시마 현에서도요. 근데 그 평형수라는 게 아시죠? 대형 선박. 컨테이너 선 싣고 가요. 그럼 짐 풀죠. 컨테이너 풀어요. 그럼 이 배가 기우뚱하고 제일 중요한 게 떠버리잖아. 떠면 이게 추진장치가 떠버리니까 네. 배가 움직이를 못해. 그러니까 똑같이 가라앉혀줘야 되는데 네. 뭘로 할까요? 담수로 할까요? 바닷물로 하거든요. 그 바닷물은 바로 앞에 있는 바닷물들. 그렇겠죠. 뭐 어디서 갖고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바닷물. 그걸 큰 배는 10,000톤씩, 20,000톤씩 들고 와서 어떻게 물론 보면 공해
일본 그 연안에 배를 접안한 배들은 다 그렇게 다 할 그렇게 가능성이 돼요. 많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 퍼지는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가면서 공해상에서 바꾸는 거 맞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씀드리다가 이걸 뺐다고 또 고소 고발 맞아요. 당연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데 해석하지만 일본 열도하고 우리나라 너무 사이는 가까워서. 공해라는 게 딱히 없습니다. 네. 굳이 남중국 공해에서 뭐 해- 빼고 그렇죠.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바로 필요가 오는데 뭐. 그래서 그냥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림은 그려지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리도 어리지만은 평형수 문제이고 이거는 해녀분들한테는 그 제주도에서 바다를 바당이라고 하잖아요. 삶의 마당이에요. 이분들한테는 그렇죠. 이분들은 들어가요. 그렇죠? 아, 물을 그분들은 마신다고요. 진짜 정말 어류가 문제가 아니고요. 제주 출신. 이분들은 마셔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그 저기 문제. 이걸 사실 너무 화가 정부라면은 어루만져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물론 해군 그 저기 정수기 새로 가지고 다니겠다. 그 좋은데 해군 못지않게 중요한 건 전 해녀도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국민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건 이런 방구 오지 않아. 웬걸요? 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그렇죠, 기후 이변을 뭐. 어떻게 우리 일기예보도 일주일 이상 못 가거든요. 근데 어떻게 5년, 10년을 장담합니까? 이런 기후 이변에서 엘니뇨, 라니냐가 판을 치고 그 수계 물 덩어리들이 그냥 마음대로 움직이는 이 세상에서 앞으로 그냥 지구가 들끓고 있잖아요. 글로벌 워밍, 글로벌 보일링이라 그래요. 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5년 동안 10년 올 테니까 발 뻗고 있어라.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정부는 누구를 위해서 전 뭐 존재하는 것이죠? 제가 바다 전문가는 아닌데 네. 이 해류가 뭐 5년 있다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해류가 이렇게 어떤 별도의 어떤 터널을 통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서 다 섞여가지고 오는 맞아요. 건데 이것이 큰 물줄기는 그렇게 움직이겠지만 그게 어떻게 딱 경계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어류들 그냥 있잖아요. 대충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어, 거 아니에요? 어류는 해류보다 빨리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그 밑도 막 이렇게 그렇죠. 헤엄쳐서 밑으로 막 올 그렇죠.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제 밑에 침전부터 해가지고 식물성, 동물성, 플랑 쭉 해가지고 이제 참치도 있지만 저 위에 가면 이제 다랑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굉장히 크죠. 연어도 있지만. 네. 자, 이 녀석 굉장히 저기 솜씨가 좋으니까 네. 사고 나고 1년 만에 캘리포니아까지 갔거든요. 5년 네. 걸린다고 했는데. 네. 자,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회유성 어류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올 수도 있어요. 네. 특히 필리핀 있는 그 마리아나 해구에서 자라가지고 낳은 뱀장어 이 녀석들은 바로 와요. 어머.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음. 그동안 연구가 됐는가 생각했는가? 아니죠.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전부 아, 이제 너무 사실 답답하다. 그렇잖아요. 이 과학이라는 거 해양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모를 때는 그런 것까지 그 상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상정하는 것 자체를 네. 괴담이다, 아. 가짜 뉴스다. 그게 사실은 정부가 정말 국민을 걱정하고 열린 자세로 이 문제를 본다면 그렇게 만약에 지적을 하면요. 그러면 해양 전문가, 해양 생태계 전문가, 그다음에 또 해양 생물학자들 이런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그러면 이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 먹이 사슬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다 분석을 해보고 리스크는 뭐가 있는지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는 가장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위험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죠? 예를 들어서 필요하면 뭐 일본 어떤 물고기는 가능하면 안 먹는 게 좋겠다 네. 라든가 뭐 미안한 얘기지만요. 네, 어떤 계절을 따라가지고 그죠? 네, 말이죠. 좀 피하는 게 그렇죠. 좋겠다라든가 확률상 모든 네. 것은 확률이니까 아니면 뭐 일본의 수산물은 당분간은 우리가 어쨌든 네. 이게 끝날 때까지 적어도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을 정도 검증될 때까지는 일본산 수산물은 우리가 먹지 말자라든가 아니면 수입 금지 절대 맞아요. 하겠다라든가 네. 뭐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검증을 좀 하고 연구를 해서 저희 민주사회니까 어떤 수의 과정을 거치고 경청하고요. 근데 그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보태기 1은 110일이다. 뭐 100이다라고 하는 게 마치 제가 하는 말처럼 들려요. 그건 아니죠. 저는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인정을 했고 그럴 때는 알 수 없는 것까지 상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얼핏 보니까 이런 무리들하고는 싸우는 수밖에 없다. 이거는 글쎄요.
국가 통수권자로서 국민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바른 뭐 자세인가요? 저는 진짜 이런 그 말씀 화가 드려요. 많이 나셨을 텐데 한 말씀 거기에 지금 대해서 좀 이 네. 대목에서요. 예. 우리가 해류 뭐 지형 보면 5년 안에 도달한다 이런 걸 마치 굉장히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판단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연, 더군다나 기후 위기 상황에서 자연에 대해서 예단하고 예측하는 것이 정말로 너무나 맞아. 위험해졌어요. 제가 단적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작년 1년 전, 네. 2022년 8월 8일 기억나시나요? 그날 서울에 네. 기록 2가지가 바뀝니다. 그때까지 80년 전에, 네. 그러니까 1942년에 8월 달에 서울시 1시간당 최대 강수량이 12cm 정도였어요. 아. 그런데 그날 작년 8월 8일 신대방동에서 14cm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1시간에 14cm가 온 거예요. 80년 만에 바뀌었죠. 그날 일일 강수량의 기록이 같이 바뀌는데요. 그 전까지 102년 전에 1920년에 서울에 하루 가장 많은 비가 35cm 하루 동안 온 거였어요. 근데 그날 8월 8일 날 38cm가 옵니다. 서울에. 그러니까 그 신대방동 새 모녀 사건 이런 네. 게 반지하 침수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날 작년 8월 8일 어떻게 기억하냐. 어떤 기사는 80년 만에 최대 폭우라 하고 그거는 1시간당 기록이 바뀌었기 때문인 네. 거고요. 어떤 기사는 102년 만에 최대 기록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하루 강수량을 따져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하루 강수량 38cm가 얼마나 대단한 거면요. 서울에 1년간 평균 1,400mm 정도 비가 오는데 7월 달에 가장 비가 많이 오거든요. 7월 월 평균 강수량이 414mm, 즉 41cm 정도 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7월 한 달 내내 내릴 비의 양을 하루에 퍼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저히 예측 불가능한 기후 위기를 몸소 겪고 있는 우리가 네. 그동안의 해류의 흐름, 그동안의 바다 생태계의 변화를 가졌던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당뇨한 것은 언제 우리한테 온다 같은 것을 마치 절대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설명하면서 안전하다. 거기에 대한 의혹과 의심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괴담이고 무식한 소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어떤 주권자가 동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심지어는 그 검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주 면밀하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론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면밀하게 한 게 아니에요. 대충 맞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대충 맞습니다. 그냥 선언적으로 그죠?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혀 이게 과학적이지 않은 거예요. 맞습니다. 과학은 의심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과학의 발전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과학이 아니고 폭학이다. 폭력적인 과학이다. 과학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맞아요. 상대방을 네. 완전히 눌러버린 겁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저기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이 시뮬레이션 모사 계산이에요. 전기 계산이고 그건 많은 가정이 들어가 모든 게 균질하고 지구 자전 속도 변하지 않고 그리고 이 저기 바다 해수 온도 변하지 않고 높이 변화 이런 가정에서 그리고 삼중 수소만 갖고 했는데 저는 그게 아니다. 삼중 수소 말고 예를 들어 세슘을 봐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세슘. 저는 그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자력 연구원 삼중수소만 갖고 했고요. 그렇죠. 저는 맞아요. 독일은 세슘을 갖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중수 세슘 근데 그 독일 계산 결과는 물론 어땠나요? 달라요. 왜냐하면요 계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7개월 정도면 제주 연안까지 옵니다. 물론 독일의 그 낮아요. 세슘 가지고 계산한 거. 헬무스 연구소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해양연구소 못지않은 그 해양과학연구소입니다. 키일 대학에 있는 헬몰스라고 하는 그 저기 파장을 발견한 과학자 이름인데요. 네. 해양과학연구소는 삼중수소보다는 세슘을 받고요. 그리고 그걸 보니까 양은 적지만은 7개월 7개월 만에 그래서 만에 제가 온다. 그 1년 안에 올 수도 있다 했다가 또 저기 고소고발 그러니까 당했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그걸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게 해류가 얼마 만에 온다라고 할 때 네네. 이게 그 해류에서 이동하는 어떤 물질이 수소냐 발음이 힘드네요. 아니면 세슘이냐 네, 맞아요. 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표충수냐 심층수냐에 심층수냐 또 따라서. 증충수냐에 따라 그리고 그렇죠. 그때 그건 그 저도 기온이 들은 것 어떻게 같아요.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한 몸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니까요. 저도 어디선가 그래서 이렇게 주워 들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했는데 근데 제가 네. 드리려는 말씀 그게 아니고 음. 계산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했고 음. 웨스팅하우스 소위 코드란 걸 짰단 말이죠. 네. 그는 경계 조건을 어떻게 주느냐, 초기 조건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답이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해요. 솔직히 말하면요, 원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매개 변수라는 게 들어가 있어 가지고요. 그걸 조종을 하면은 원하는 답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네. 표충수 말고 심충수, 왜냐면 거기는 이제 세수미 이런 게 무거우니까 거기 있단 말이죠. 이걸 잘 조절을 하면은 1년 안에 돌아와요. 우리나라에. 먼저 줄은 저쪽 가서 이제 이렇게 네. 크로시오 그리고 이제 북태평양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 그리고 이제 북적도에 이렇게 이제 여기서 보면 시계 방향이죠. 우리 시청자께서 보면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주류인데 네. 그게 아닌 아류가 있다는 말이죠. 높이에 따라 가지고 그거를 매개 변수라는 걸 가지고 조절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갑자기 1년에 오는 게 10년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저는 왜 아느냐? 컴퓨터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러고 독일도 그러고 제 말씀도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때는 보수적으로 가야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맞아요. 보수적으로. 그래서 저는 가장 보수적인 숫자인 독일의 그 7개월을 언급했다가 아주 그냥 저 개인적으로 아주 경을 쳤는데요. 그래도 저는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을 드렸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게 그 부분도 있지만 정말 우리 정부가 정말 안타깝고 한심한 거는 그 도쿄전력의 주장이나 근거, 데이터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문제 제기를 안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제일 처음에 91개월로 끝난다. 그 후에는 한 30년 정도 걸릴지 모르겠다. 그 후에는 30년 이상이 걸리겠다. 지금 100년까지도 내다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막 갓 태어난 아이들이 뭐 환갑이 100년. 돼도 그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게 근거가 있는 게 후쿠시마 원자력을 설계한 분이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30년에 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100년 이상이 걸린다. 설계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 제기하고 좀 항의하고 그리고 다른 대안을 찾도록 우리 네, 정부가 해야 네. 되는데 전혀 그걸 안 했다는 네.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지금 없습니다. 얘기하신 네. 그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그럼요. 그래서 저게 이제 그분이 저도 본 것 같은데 그분 얘기는 아마 요지가 폐로가 불가능하다. 뭐 이런 예. 얘기도 하셨던 것 같고 여하튼 그거 사실 저희는 좀 약간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 그런가 하고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30년 이상이라고 했다가 지금 뭐 100년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 이러니까 정말 답답해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제 설계자였고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저에게 10분 이해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자, 왜 지금 방류를 투기죠 사실은 했을까요? 왜 지금이요? 왜 지금 하느냐? 왜냐면은 네. 지금이 아니고도 1년 후일 수도 있고 30년 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굳이 그렇죠. 네, 굳이 네. 이렇게 네. 하지 않고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네. 네. 왜냐면은 탱크만 하더라도 1년 이상 버틸 수가 있어. 비어 있어요. 저장 용기가 비어 있다고요. 아직 여유가 좀 있는 거죠. 40개 정도 비어 있는데 네. 40개면은 기본적으로 하나가 1000톤이죠. 4만 톤이죠. 1년 버틸 수 있어요. 충분히 계산상으로요. 네. 자, 그러니까 지금이 아주 좋다. 음. 두 번째, 거기다가 우리나라도 있고 일본도 있고 대형 유조 탱크라는 게 있어요. 10만 톤이 들어가요, 하나에. 지금 있는 거는 1,000톤이거든요. 네. 1000만, 10만. 그러면 뭐 100배가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그거 10개면 끝난다고요. 안에 그렇네요. 그 뭐 기술이 없겠어요. 지금 쓰는데요. 그 그렇죠. 유류 저장 네, 뭔지 탱크예요. 알겠어요. 유류 전쟁 때 그 탱크. 유류 네, 탱크 있죠. 네. 6개월분 비축하는 바로 그쵸. 그걸 쓴다. 네. 그걸 저기 하면은 되거든요. 아니면 제가 말씀 인공호수를 파든지 석촌호수처럼.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이 말씀대로 왜 지금이었을까? 그는 폐로를 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폐로. 그건 뭐냐면 이제는 그 으깨진 해결료들 또 잔해들, 콘크리트 구조물들, 뭐 대형 기기들 뭐 이런 걸 이제 끄집어내겠다. 근데 제가 그래서 폐쇄시키겠다. 맞아요. 네. 그런데 네. 저는 이게 완전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꺼내지? 꺼내려면 사람 못 들어가거든요. 음. 로봇도 들어가서 몇 번 못 버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그 기술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뭐죠? 1번 후쿠시마 1, 2, 3, 4호기 폐로를 하기에는 방법이 없다.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 이유는 아무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다고 믿고 온 거란 말이죠. 근데 네. 웬걸 이제 답을 아수라장이 돼 있잖아요. 로봇가 들어가 보니까 아수라장이 되고 그 로봇가 어느 정도 얼마나 버틴 거죠? 5분을 못 버티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 뭐냐면은요. 네. 아직까지 핵 반응이 부분적이지만 쟤는 일어난다는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이렇게 되는 거. 만약에 도쿄절이 말한 것처럼 2011년 3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다 끝났다면 그러면은 최소한 1시간 버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죠? 아직도 이 노형이란 것 자체가 말이 비둥 노형이라는 건데요. 우리나라가 많이 다릅니다. 이거는 물만 있으면 조금씩 또 핵 반응이 일어나요. 그게 딱 물만 좋게 있으면. 되는 게 이게 벌써 으깨져 가지고 완전히 노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야말로 핵반응이 굉장히 핵 쉽게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전에는 이렇게 그 쌓여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 노출이죠. 거기에 물이 닿아요. 그럼 이제 핵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어느 누구도 폐로라는 피읍을 꺼낼 수가 없어요. 인류가 이런 원자로를 해체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있었다면 체르노빌인데 거기서 포기하고 아예 콘크리트로 석관을 짜버렸잖아요. 네. 한 번, 두 번. 여기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콘크리트로 쌓아야 된다 했는데 일본이 아까 말씀드렸죠. 아직까지도 그렇게 망가졌을 리가 없어 하고 들어갔다가 웬걸 이렇게 일본의 됐잖아요. 이야기가 정말 힘든 나라예요. 이러니까 이제는 망연자실한 거죠. 그래서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리고 네. 벌써 해버렸어요. 네. 자, 그러면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걸 하려면은 기획을 하는데 한 호기당 최소한 5년, 10년 그냥 어떻게 할 건가 계획을 세우는데 근데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니까요. 네. 전혀 새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도 해보지 않았어요. 미국도 독일도 안 해봐. 그러면 일본이 이제 그야말로 속된 표현 맨 땅을 파야 된단 말이죠. 시간이 네. 많이 걸리죠. 자, 그런데 이게 하나입니까? 하나, 둘, 셋, 네 개란 말이죠. 물론 경비 또 인력 4배로 투자해 평행으로 할 수 있겠지만 자, 그렇게 하는데 기획하는데 10년이 걸립니다. 자, 그러면 또 실제로 저 이게 기획해 가지고 이제 그 제염 닦아내고 그리고 절단하고 또 이제 용해내고 그다음에 또 저기 차폐하고 그걸 꺼내는데 한 10년 아주 짧게 잡았을 때 그리고 또 이걸 이제 완전히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 완전히 방사성 물질이 없어질 때까지 전부 잘게 잘라버려야 돼요. 네. 즉 보관을 해야 돼. 그게 또 10년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원상 복귀도 10년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당 40년이에요. 아주 짧게 하나당.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 네. 자, 그러면은 계산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되면은 이거는 30년이 끝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기시다 총리도 이제 말끝을 흐리다가 항상 보세요. 30 내지 40이라는 게 붙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자신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는 60년 갈 수 있다.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인류가 그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제 잠깐 광고 보고 가야 되지 않나요? 네. 잠깐 네. 끊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달롱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 먹는 재미가 맛있어요. 있고 택배로도 받으실 수 예, 있죠. 예, 근데 맞습니다.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또 커피가 맛있어서 예. 같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자, 네이버에 스픽스 광화문달롱 치셔도 되고요. 스픽스 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이 우리가 정말 약간 놀랍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훨씬 피부에 와닿게 두 가지 꼭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가 이 후쿠시마 2011년에 있었던 이 사건은요. 첫 번째, 온 인류가 생전 처음 겪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 어떤 체르노빌 사건처럼 무슨 사례가 있어서 어떤 교과서가 있고 매뉴얼이 있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정리됩니다. 같은 정리된 기록, 역사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매일매일이 후쿠시마 상황은 온 인류가 역사 이래 매일 처음 겪는 상황이라는 것. 그래서 한마디로 아무도 모릅니다. 이걸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에서 우리가 오염수 농도를 조사한다, 삼중수소 표층수냐 심층수냐 세슘은 검사하냐 아냐 이런 모든 구체적인 정보들이 너무 갈급한데요. 네. 놀랍게도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정보의 원천을 스스로 조사해서 받아오거나 하는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100% 도쿄 전력에서 공급하는 나오는 정보, 그리고 일본 정부가 인정하는 정보들만 받아서 지금 그렇죠. 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검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이 하고 있는 게 아무런 입장을 표하지 않다가 첫 보도자료 낸 게 해산물 식단 어저께 그거 해서 지금 그거 갖고 엄청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네. 뭐 5일 내내 해산물 식단을 할 거라고 그걸 자랑 삼아 보도자료 내고 한 게 참 한심스럽습니다. 아니, 저는 근데 뭐 이거는 이제 전문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실 구내식당 그렇다 치고 기업체 구내식당의 단체 급식 뭐 이러다가 혹시 학교 급식까지 정말 걱정되지 않아요? 그럼 저는 만약에 학교 급식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거는 아마 걷잡을 수 없어질걸요. 엄마들 지금 화가. 오늘 점심시간에 직장인들이 아마 이런 얘기 많이 했다고 합니다. 곧 대한민국 모든 군인 장병 고등어만 먹다가 끝날 거라고. 아니 지금 정말 이게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정말 네. 나라가 이게 이런 아까- 식으로 진행할 수가 있나. 아까 폭 뭐라고 하셨어요? 근데 폭학? 예, 폭학. 폭학이요. 폭력적 과학. 폭력적인 과학. 예, 아. 폭학. 근데 과학의 지금 힘으로 윤석열 폭력을 정권에 행사한다는 이런 폭력이야, 부분은 폭력. 국가 역사와 폭력. 전통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 그 쌀값 기본 쌀값 보장을 위해서 양곡관리법을 지금 해야 된다 해서 했는데 반대하면서 논리가 조수진 최고가 한 얘기가 여자들이 쌀밥 다이어트 먹자. 때문에 밥을 안 먹는다. 밥 2공기 먹기 운동하자. 또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근본적인 대책은 안 마련하고 장려 운동, 소비 장려 운동, 그리고 먹방 운동. 이것이 전부 정책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무런 피해 대책은 없고 그냥 먹기 운동하자. 지금 그 방류로 인한 해산물 그 영향은 아직 안 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 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본인들은 4년 후에 다 물러날 사람들이잖아요. 그 이후의 문제를 어떻게 책임지려고 지금 그 먹기 운동하자 이걸로 다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좀 한심합니다. 자기들이 먹는 거는 그렇다 치고 저는 다른 사람한테 저것을 강제로 먹일 생각을 어떻게 저런 방해상을 할 수가 있지? 이거 완전 배급제 공산주의 국가의 배급제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강제이잖아요. 네. 저는 이런 그 작태죠. 네. 너무 창피스러워요. 아 정말. 이거는 기시다 총리도 그런 것 같지 일본도 않은데요. 이렇게는 안 할 걸요. 근데 아마 배울 것 같기도 한데 아마 안 할 겁니다. 할 수가 왜냐하면은 없죠. 어쨌든 간에 근데 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왜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 정도밖에 못할까? 전에 국회의원들 가서 의량지 시장 가서 그 저기 어느 분이 또 바닷물 수조에 있는 물을 드셨죠. 수조에 있는 그때 그 진짜 거기 정말. 수조 있는 생선들이 너무 놀랐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뛴 너무 거예요. 그렇죠. 그때 교수님한테 태어나서 또 따로 연락이 왔나 봅니다. 이런 일은 물고기로부터. 처음 봤대요. 그러니까 팔다가 뛰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까지 부르시는데 어떻게 이제 대통령실에서 깜짝 놀랐을 거야. 저는 정말 이렇게 터서. 너무 그 수모스러워요. 우리나라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이건 마치 뭐죠? 그러니까 그 논쟁을 아주 유치원생들을 그냥 그 저기 주입식 교육시키는 것처럼 우리 국민 그렇게 우둔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소한 있잖아요. 저는
이 걱정하는 정도는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어떤 사람은 어떤 정치인은 엄청나게 걱정을 하고 어떤 정치인은 걱정은 되지만 우리나라가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럼 대응 방안 마련하자든지 여러 가지 태도는 좀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최소한도의 어떤 합리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이라면 합리적인 수준의 뭐 어떤 상식적인 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뭔가 이렇게 공론화를 하면서 이 여러 가지 바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 정말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최악의 경우, 그 다음에 최선의 경우, 그 다음 최악의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옵션, 이런 것들을 서로 정리해 가면서 좀 그걸로 좀 논쟁도 좀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정말 이런 위험성 여부에 대해서도 정말 이렇게 그 불확실성 아니에요, 불확실성.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죠? 어떻게 우리가 국민들한테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수산물 업계에다가는 어떻게 최대한 리스크를 낮출 것이며 그럼 원전 문제는 아까 얘기한 폐로 문제라든가 이런 거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아요. 그럼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정부 입장에서 뭘 관철시켜야 되고 이런 거를 아니 제가 그냥 상상할 때 미국의 국회의회라든가 아니면 뭐 어디 적어도 좀 독일이라든가 이런 선진국의 의회 같으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면밀하게 서로 토론하면서 논쟁을 하더라도 굉장히 침착하게 하고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거는 와 이게 개발도상국 의회구나. 응? 개발도상국 너무 제가 폄훼하는 건가 이거? 아닙니다. 응? 그보다도 더한 것 같아요. 더한 것 같죠 정말. 그래서- 아니 옛날에 우리나라 개발도상국 때 이렇게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봤던 모습은요. 그 이제 시찰하러 갔잖아요. 조사하라고 대표단 꾸려서 갔는데 조사단이 누군지 공개가 안 돼요. 가서 무슨 활동을 했는지 또 몰라요. 방송국 카메라가 쫓아다니고 커튼 친 버스에서 술래잡기 하고 있고 갔다 와서 무슨 얘기를 어떤 조사 결과를 얻었는지를 물어보면 답을 하지 않고 오로지 단장 혼자 나와서 자화자찬하는 식의 설명으로 시찰단, 감시단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정부가 말하고 있는 모습을 어떤 국민들이 대한민국 정부의 품격,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정부의 자세라고 느끼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대통령실을 포함한 우리가 신문에서 보고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는 우리 손으로 스스로 조사해서 받아온 자료들이 아닙니다. 도대체 누가 어떻게 가공해서 이 자료 숫자가 나왔는지를 우린 한 번도 따져보지 못했어요. 그게 교수님이 가장 지금 가슴 아프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교수님 이 주제라고요.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 이게 하셨잖아요. 똑같아요. 네. 지금 모든 자료는 심지어 국제 원자력 기구라 IAEA마저도요. 네네. 네. 지금도 웹사이트 올라가 있거든요. 그게 어디서 온 줄 아세요? 도쿄 전력이 그냥 이쁘게 그렇죠. 파워포인트 이번에 그 만들고 보고서에도 보니까 정리해가지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대로 자 거기 삼중수소 탄소 14배구는 다 마수처럼 없어져. 도쿄 전력이 한다는데 너 데이터 있어? 물론 저는 없죠. 없지만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합리적이라고 봐요. 왜냐면 저는 처음부터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도쿄 전력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숨겼어요. 미뤘고 감추고 그러면은 이것도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직접 장화 신고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장비 들고 들어가야 된다. 그 사람들 그 감마선만 찾아가지고 베타선 나오는 거 없다고 하는 그런 그 그게 사기에 무슨 넘어가지 말이죠? 말고 감마선과 베타선도 잡아야 된다. 알파선 잡아야 된다. 왜냐하면 삼중수소는 베타선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아주 감마선만 나온 그러니까 갖다 이게 대면은 저장 안 나오죠. 탱크에 있으면 맞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거를 그 위에 떠 있는 것만 살짝 뜨는 거하고 안에 제대로 이렇게 무작위로 뜨는 거하고 다를 수 있다는 다를 거죠. 수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그 검출기라는 게요. 그러니까 방사선이 뭡니까?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중성전, 뉴트론 어쨌든 이렇게 뭐 한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근데 대개는 감마선만 잡아요. 네. 그런데 삼중수소가 있느냐, 얼만큼 있느냐는 베타선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베타선 찾지 못하고 감마선만 하면은 당연히 불검출이죠. 네.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도쿄전력도 불검출이다. 우리도 불검출이다 하면은 우리는 그냥 넘어가죠. 그렇지만 저는
그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직접 가서 우리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번에 누군가가 3명이 갔다고 합니다. 원자력 기술을. 근데 똑같은 말씀에 누가 갔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애시당초부터 기시다 총리는 오라고 하지도 않았고 거기는 또 맞아요. 국가 1급 비밀인데다가 영업 비밀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뭘 시료 보겠습니까? 그냥 알프스 왔다 갔다 보겠어요? IAEA도 못했는데요. 결국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또 그러니까 그 이해가 안 왜 되는 가요, 게 왜 이거는? IAEA까지도 일본 도쿄전력에서 주는 거대로 그냥 확인할 왜냐면요. 수밖에 없냐. 왜냐면은 네. 그거만 해달라고 자문비를 줬기 때문에 아. 그것만 봐라. 다른 건 볼 필요 없어. 아, 용역이니까. 용역 자체가 거기에다가 IAEA 자체가 핵산업진흥기구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다가 네. 그러니까 서로 그걸 파헤칠 이유도 없고요. 거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네. 일종의 변호사란 말이죠. 우리가 검찰하고 무슨 말인지 혼동하면 안 알겠어요. 됩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런데다가 네, 네. 그것만 해달라고 딱 네. 자문료를 이런 준 거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이제 하죠. 우리가 M&A 같은 거 할 때 실사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회계법인하고 이렇게 법무법인을 보내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 이제 돈을 줘서 실사하는 거죠. 그럼 내가 원하는 것만 실사를 해라. 맞아요. 이런 거잖아요. 내가 궁금한 거, 네. 내가 필요한 거, 나는 이 자료가 필요하니까 또는 어떤 회사들은 그것만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강조해서 또 사업보고서에 올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법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다 조사해야 되긴 네. 하지만 그죠? 그런 면에서 다르긴 한데 어쨌든 용역 보고서고 용역을 IAEA가 일본 정부로부터 용역 의뢰를 받은 거죠. 그죠? 예, 네. 답이 정해져 그 있는 범위 거고요. 안에서 네. 범위 안에서 한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범위 적어도 안에서 한 거지. 과학 하려면 정말 이 IAEA뿐만이 아니라 해양 생물학자들의 의견, 그 전문가들의 의견도 같이 듣고 같이 섞어서 이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일방적으로 IAEA는 도쿄전력의 의견을 받아서 하고 아니요. 그 부분만- 의견 그래도 네, 그대로 네, 네. 받고요. 데이터 받고요. 네, 네. 그리고 시료도 떠온 거 받고 네. 그리고 도쿄전력이 측정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측정하고 네. 모나코에서 측정하고 프랑스 측정, 오스트리아 다 합니다. 미국에서도 하고 오스트리아에서도 하고요. 그럼 엉터리가 아니라 답이 같게 나오죠. 그게 검증입니까? 그게 아니고 서로 다른 시료를 각각 뜨는 겁니다. 여기서 뜨고 우리나라 그렇죠. 저기 뒤에 그렇죠. 뜨고요. 네. 그리고 네. 위 말고 아래 뜨고 침적도도 뜨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갖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걸 측정하고 자, 이걸 돌려보세요. 그다음에 빼요. 이거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것도 가져와요. 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간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게 효능이 어떻게 돼 있구나. 그게 아니고 여기서 다 나온 걸 깨끗한 것만 골랐겠죠. 위에서요. 물론 섞었다고 합니다만은 깨끗한 걸 섞으면 그냥 청주를 계속 섞으면은 청주죠. 탁주까지 같이 그리고 밑에 가라앉아 있는 그 으깨진 그 점토까지 섞어야지 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깨끗한 게 나오는데 그리고 플루토늄도 숨겼고 그런데 프랑스하고 미국이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플루토늄이 많이 있거든요. 3억의 플루토늄이 있었어요. 근데 다 빼고 줬겠죠. 그런데 미량이 있었던 거예요. 찾았다고요? 찾았어요. 프랑스하고 플루토늄을? 미국이 찾았어요. 그러니까 계획이 미량이. 차질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거는 또 나중에 보니까 그 데이터는 또 빠져버렸어요. IAEA에서요. 아마 실수로 빠졌겠죠. 그냥 정리하다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그 설계자인가 누가 네네. 얘기했을 때 플루토늄이 중요하다 이 얘기 네. 했잖아요.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수소폭탄, 원자폭탄 실험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결국 해로운 거 아닌가요? 플루토늄이 가장 마지막에 남아요. 중금속이기 때문에요. 가장 마지막에 네, 남는다. 그래서 그걸 봐야 되는데, 네. 근데 일본에서 숨기고 준 거예요. 그런데 미국하고 프랑스가 극미량을 찾아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 의도적으로 깨끗한 것만 줬다는 게 드러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시료도 있거든요. 아직 결과도 안 나와서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15일 내지 30일이고 그거 가져간 지가 2년이 넘었거든요. 아직 그 결과가 안 나와요. 근데 보고서는 벌써 나왔잖아요. 최종 보고서, 종합 보고서. 왜 그래요, 도대체? 이게 국제원자력기구 맞아요? 시료 검증이 다 안 끝났다니까요. 끝났는데 보고서는 나왔다. 그럼 나왔죠. 최종 보고서라고 할 수 없는 거네. 네, 그죠? 그래서 양심에 찔린 최종이라는 말을 쓰지 않은 컴프레hensive 그러니까 종합 그래서 보고서라고 종합 보고서라고 파일이라는 말 안 썼죠. 참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법적으로 빠져나가게 컴프레hensive. 근데 그것도 종합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포괄적인 연말
토한 적도 보고서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래서 그 이름은 사무총장이 참 그랬잖아요. 잘 이 사람도 법학자니까 음. 모든 책임은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 있다. 그러니까 자기는- 법학자의 그 용어 같아. 기술. 맞아요. 네, 제가 그렇죠. 딱 보니까 네. 컴프레hen시브 막 쓰고 맞아요. 그게 다 요리조리 막 빠져나간 거예요. 용역받은 대로 우리는 하는 것이다 이런 말 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네, 네. 야, 그러니까 근데 맹탕 이제 보고서란 막 한참 거죠.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근데 가는데. 그걸 이제 우리는 과학적인 이걸 믿고 방류에 동조한 거지 않습니까? 아, 지금 참. 우리나라 인접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 이렇게 사실상 방조하고 있는 그런 셈인데 다른 나라들은 솔직히 이제 유럽이라든가 미국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유럽은 걱정할 필요 그렇죠. 없어요. 거기 대서양이니까.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원제도 좀 있고 좀이 예. 아니고 많이 있기 많이 때문에 있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음, 이렇게 해야만이 그 1945년의 그 기억 그렇잖아요. 원자폭탄. 그걸 이제 털어버리고 드디어 일본에게 그 기회를 참. 주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딱 맞았는데 캠프 데이빗 가가지고 우리 윤 대통령은 또 이제 들러리를 서준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도 우리 얘기 국민- 안 하고. 네. 근데 이거 우리 참- 국민은 어때요? 지금 기시다가 누굽니까? 물론 다른 총리도 마찬가지. 독도 영유권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이 옛날부터 오래됐어요. 그 네. 얘기한 지. 아주 이 장본인이죠. 총리에게 이제 후쿠시마까지 헌납하고 그러면 우리는 얻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사도광산 넘어갔죠. 위안부 문제 그렇게 됐죠. 우린 왜 그 퍼주기 하고 있는 퍼주기. 일본 퍼주기. 거의 그래서 그렇잖아요. 숭일, 친일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저는 그래서- 숭일인 것 같아요. 숭일.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외교도 전쟁도 어떤 국내 정책의 연장이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국내 정책이 안정되고 지지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전혀 올라갔다고 아닌데. 합니다만은 저는 그건 잠시이고 이번 방류 때문에 또 떨어지겠죠. 앞으로 더 떨어지겠죠. 이제 우리 국민이 이렇게 항의를 하고 또 이제 이렇게 크게 일어나니까요. 그런데 이런 게 도대체 그러면 이 정부는 누구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드는 거죠. 저도 참 희한해요. 어쨌든 보수층 내에서도 이 문제는 사실은 자기 이해관계잖아요. 자기 건강 문제고 자기도 맞아요. 아이들. 그래서 대부분 뭐라고 하시냐면 연세 드신 분들이 우리 애한테는 안 먹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 반대하고 다 걱정하는데 끙끙 앓으면서 어민들도 말을 못 하더라고요. 맞아요. 찍었고 네. 더 이제 피해를 받을까 지지하고. 봐 그렇죠. 혹시 그런 건데.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보상받아야 되는데 혹시 밑보여서 찍혀가지고 보상 못 받을까 봐. 저도 그 작게 말씀을 받거나. 들었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주부들 입장에서 보면 같이 상황이야. 정말. 우리 이현주 의원님도 워킹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워킹맘들은 주로 이제 김장을 좀 사 먹어요, 김치를. 그렇지. 근데 이제 내 주변에 스트레스. 그 워킹맘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현상이 일단 신한소금 다 사놨고요. 다 기본 40kg는 다 사놨대요. 영구적으로 먹으려고. 그리고 그전에는 김치를 사 먹거나 아니면 절임 배추를 사서 김장을 했는데 직접 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주부들의 노동을 더 늘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냉동실에 생선들을 사서 다 쟁여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면서 근데 엄청나게 30년 짜증이 동안. 나는 거죠. 아니 30년째 살 수도 없고.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이거 뭐 30년 동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 그것보다는 빨리 이거를 중간에 빨리 중단시켜야죠. 중단시켜야 돼. 맞아요. 이거 네. 이거 보니까 시원찮다, 그지? 예. 그것도 있고요. 지금까지 자료를 보면 깨끗하잖아요. 그럼 잘 됐죠. 왜 버려요? 담수인데 안 그래요? 이 깨끗한 물 왜 버립니까? 좀 모아놨다가 용수로 왜 못 써요? 공업 용수도 아니 그냥 왜 못 써요? 그냥 이렇게 뿌려도 되는 네, 거 아니야? 그냥 거기 뿌려도 되는 땅에다가 거고. 이렇게. 그렇죠. 그래도 그냥 된단 어? 말이죠. 그 보세요. 깨끗하잖아요. 근데 물론 거기는 이제 굳이 모자 씌운 부분 터널 막 1km인가? 터널이 1km 넘죠? 1km 터널 만들어가지고 30cm. 막 그렇게 쏘는 이유가 뭐고 희석은 또 왜 해? 일단은 희석, 눈 그죠? 가리가 그러니까 아웅이지만 농도를 줄이려고. 기준치가 나가는 시점에서 미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섞어가지고 기준치 1200 밑으로 만든 거야. 1200배 바닷물 섞어서 아니, 이제 이제 중국의 공식 솔직하죠. 오늘 논평이 보도됐죠. 아니 네. 그렇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면 지금 가뭄 피해 있는 북부 지역에 그러게요. 가서 공급해라. 네네. 너무 명쾌한 이야기인 거죠. 맞아요. 지금 저도 동감입니다. 예, 이현주의 토크살롱 오늘 나온 이야기 제일 중요한 문장 세 가지가 뭘까 엄청 고민하고 있었어요. 네. 꼭 이 말씀 정리하고 싶습니다. 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자 여러분,
지금 첫 번째 이 후쿠시마 사태는 인류 모두가 다 처음으로 겪고 있는 전무후무한 상황이라는 것. 즉 한마디로 어떤 사람도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라고 확언할 수 없는 네. 상황입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가 조사해서 우리가 발굴한 정보로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도쿄전력에서 제공한 자료, 일본 정부가 한번 세탁한 자료를 가지고 온 세계가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그래서 일본은 8월 24일 이후로 태평양에 대한 테러 국가가 돼버렸습니다. 이 말이 듣기 싫다면 최소한 일본 정부는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나 조사하고 싶은 사람 어디든 와서 조사해라. 우리는 다 준비되어 있다. 정도의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네. 이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자연스럽게 정리하고 이제 끝내야 될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 정 국장님 한 말씀. 지금 이제 지금이라도 그 윤석열 대통령이 좀 정신을 차리고 대한민국 입장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은 벌써 이제 일본 수산물 전면 금지, 수입 전면 금지, 또 홍콩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홍콩과 그 중국이 합치면, 그러니까 제1 수출국이 중국인데 합치면 42%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또 일본은 또 우리 밀어내기 하는 거야? 예, 우리나라한테 또 수출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걸 또 받아들이지 않을까? 정말 크게 걱정이 우리 되는 상황이기 아들들한테 때문에 지금 감히 빨리 이 상황을 멈추기 위해서는 빨리 윤석열 정권을 심판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오늘 뭐 다 저는 하여튼, 말씀드렸고요. 네. 아까 드린 것처럼 1년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 물들 버리지 말고 다시 가둬요. 1년 동안에 그리고 더 좋은 보관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부디 우리나라 포함해가지고 먼저 대한민국 양해를 구해라. 그리고 공론화를 하고 수기를 해라. 그래도 결론이 이거라면 그때는 좋아요. 그렇지만 그전에는 멈추는 게 맞습니다.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어디 삿포로까지 갈 건 없지만은 거기 비어있는데 뭐하라. 네. 시간을 벌어라. 그러니까요. 오늘 또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이런 영역들은 굉장히 불확실한 그레이한 영역들이 많아요. 그러면 불확실한 우리가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을 가지고 봤을 때는 우리의 태도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보수적 태도를 취하는 게 맞아요. 그죠? 이것이 그렇죠. 위험성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그 위험성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 불확실한 거잖아요. 지금 해류가 어떻게 되는지 이 축적이 어떻게 되고 또 생태계가 이 어떤 먹이 사슬이 어떻게 돼서 얼만큼 나한테 올지 우리 아이들한테 올지 이것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면 가능한 한 피하는 게 좋은 것이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을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의 그 태도가 저는 오히려 그것이 보수적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수의 가치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 안전을 그죠? 지켜야 하고. 안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끝까지 확인하는 것이 보수의 가치 아닙니까? 그리고 과학의 가치도 제가 볼 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의심하는 것. 맞아요. 그게 과학의 어떤 네. 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정부가 보수, 과학 자꾸 얘기하는데 그 반대인 것 같아요. 정반대를 정반대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도 사실 우리가 30년 이상 간다라고 하니까 1년이라도 1년 안에라도 중단시킬 수 있으면 중단시키고 2년 안에라도 중단시킬 수 있으면 중단시키고 저는 우리나라의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옆에 있으면서 동맹국이라서 우리나라가 난리를 치면서 반대하면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대안이라도 우리가 고민해서 제시하고 그죠? 일단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일본의 수산물을 전면 8개월이 아니라 전면 금지, 수입 금지 일단 해서 그래도 건너오겠지만 우리 국민들한테 최소한의 안심을 그러고 나서 먹으라고 얘기해야지 맞지 않나. 그죠? 그리고 우리 어민들의 수산물 가격 폭락을 좀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공급이 줄어드니까.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수입 전면 금지라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여튼 우리 여러 가지 계속 걱정하는 얘기하면서 마땅하게 당장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답답하긴 한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관심 갖고 또 조심하면서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되냐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또 서균열 교수님 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달롱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아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 먹는 재미가 맛있어요. 있고 택배로도 받으실 수 예, 있죠. 예, 근데 맞습니다.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또 커피가 맛있어서 예. 같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자 네이버에 스픽스 광화문달롱 치셔도 되고요. 스픽스 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